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3월 7일, 3월 6일이죠. 6일. IDS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장 시작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과 주가 차이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좀, 몇몇 가지 IDS와 같은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건드릴 때는 몇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예, 이제 제가 그래서 유니슨하고 좀 많이 비교를 좀 해드렸습니다. 우선 이 보통 주가가 앞서서 급등할 때 있죠. 앞서서 굉장히 크게 급등할 때 보통 이제 크게 급등한다라고 하면 한 4배에서 서너 배, 적어도 서너 배에서 많게는 한 6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6배 이상 상승한 종목들은 버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진짜 한 1, 20개 종목 중에 한 종목 살아날까 말까 합니다. 예, 그건 해먹고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제가 장담하건데 대부분 다 크게 물린 종목들이 있어요. 그죠? 예, 대부분 다 앞서서 6배 이상 급등 나왔던 종목인데 그게 이제 옆으로 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또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서슴없이 잡았다가 이제 다치는 경우들이 많죠. 자, 해서 이제 6배 이상짜리는 잘 안 봅니다. 자, 보통 이제 적으면 서너 배에서 많게는 이제 대여섯 배 정도 상승한 종목이 장기선이 어떻습니까? 예, 장기선이 앞서 상승하기 때문에 정배열이 돼가면서 쭉 올라오죠. 예, 쭉 올라옵니다. 자, 이랬을 때 앞에 상승이 왜 상승했냐 이거예요. 예, 실적 때문에 상승한 종목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 실적이 앞으로 크게 나올 거다라는 것 때문에 나온 종목들도 많습니다. 즉 기대감에 먼저 주가가 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땐 그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주가도 쉽게 빠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자, 하지만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에 올랐으면 그 다음엔 뭡니까? 뭘 보여줘야 됩니까? 예, 실적이 진짜로 나오는 걸 보여줘야죠. 그리고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실적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뭡니까? 반영을 해줘야 되죠. 아니,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죠. 그 실적만큼. 그러면 그거 이상의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거 장기 투자한다고 막 이런 데서 서슴없이 잡습니다. 예, 빨리빨리 쳐놔야 돼요. 자, 유니슨 같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갈자리에서 결국엔 못 가고, 그리고 나서 장기선까지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정책이 바뀌었죠. 예, 폭력이 아니라 뭡니까? 예, 폭력이 아니라 ESS 쪽으로 강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완전히 팽당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른 만큼 떨어졌어요. 1480원. 예, 오른 만큼 떨어졌습니다. 요거 그때 제가 1,400원대, 1,500원 의 안팎에서 잘 분석해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그 종목의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를 갖다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패턴을 갖다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셀트리온 패턴에 대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예, 최근 들어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서슴없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또한 투자자로서 배팅을 한 번 정도씩 해볼 필요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크게 초대형으로 상승하는 대세 상승 종목들은요, 이런 자리에서 슈팅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뭐하고, 상승세, 앞서서 나온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다시 상승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못 가면 이렇게 장기선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게 여기로 갈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 잣대가 뭐죠? 자, 보통 앞에서 이런 상승 나오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어도 6개월에서 9개월은 보셔야 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장기선 정배열, 장기선까지 안 내려오고 상승하는 애들은 대세 상승으로 그냥 이런 자리에서 쭉 하고 이어져서 이렇게 가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대부분 다 6, 7개월 차 때에 갑니다. 장기선까지 안 빠져요. 근데 6, 7개월 차까지도 못 가면요, 장기선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또 내가 물려서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런 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쉽게 이런 자리에서 건드는 게 아니고, 물론 이런 자리에서 건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아니면 얼른 빼야 돼요. 얼른 빼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1,400원대에서 잡으신 분들 그때 많았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정말, 그때 정말 운이, 이때는 참 괜찮았었어요. 2017년도까지만 해도 감히. 그래서, 저러면 여기서 뺍니다 해가지고 거의 최고점에서 빼드렸어요. 근데 한 번 달려들었죠. 그래서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안 보겠다고. 자, 이거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 무슨 공식이죠? 첫 번째, 일봉으로 보는 공식이 있고요. 두 번째, 분봉으로 보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일봉으로 보는 공식은 뭐죠? 예, 마지막 파동이 나왔던 자리죠. 마지막 파동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이 자리에서 나왔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대략 3,000원입니다. 그죠? 예, 3,000원 위로 181선이 올라옵니다. 올라왔는데 뭡니까? 그 올라오기 전에 장기선으로 떨어진 애들은 끝입니다. 그 위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뭡니까? 예, 고점에 있는 게 좋죠. 이 친구 같은 경우 고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속았습니다. 예, 이거 셀트리온으로 설명드렸어요. 셀트리온 패턴으로. 그래서 셀트리온 딱 여기서 끊어졌을 때 제가 그냥 딱 부러지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동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끝난 게임이라고. 앞으로 보는 거 아니라고. 셀트리온은. 예. 근데 제가 그런 걸 블로그에다 올리면 셀트리온 주주님들한테 되게 혼나요. 예. 덧글로 장난 아닙니다. 예. 셀트리온을 그딴 식으로 평가한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합니다.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 슈팅이 나왔던 요 자리 있죠? 예, 요 자리 이상으로 그냥 뭐 여기든 어디든 간에 181선이 올라왔어요. 181선이 요 자리까지 181선이 올라왔는데 고점에 못 가 있잖아요. 돌파 못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제 말이 맞았죠. 예. 자, 펀더멘탈까지 같이 분석해야죠. 예, 시장 펀더멘탈까지 이런 것까지. 자, 그럼 이걸 아이디스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아이디스. 자, 앞서서 8,600원 정도에서 얼마입니까? 예, 8,500, 3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4배죠. 처음 이틀로 따지면은 4배 넘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 상승 파동이 나왔던 시점이 어디죠? 예. 이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나왔을 때 180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잘 위에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좋은데, 일단 여기 그러면은 요 자리에서 한 번쯤 반등 시도가 나올 거예요. 일단은 아까 보셨죠? 유니슨과 그 다음에 셀트리온에서 한번 확인하셨죠? 예, 반등이 한 번쯤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오는데 요 고점 있죠? 요 고점 대략 한 2만 얼마입니까? 7,000원? 예, 요 정도 선. 여기를 갖다가 돌파해서 안착을 못하면 버리는 거예요. 한 2, 3일 정도 만에 안착 못하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안착했다 싶으면은 나는 스타트 해줄 때 정말 잘 잡았어. 밑바닥에서 정말 잘 잡았어.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 가면은 에이 반등 나오겠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버리는 겁니다. 일단 버리고요. 익절해버리고 마이너스 2, 3%든 플러스 2, 3%든 수수료 떼기만 하든 간에 일단 버리는 겁니다. 안착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그때 다시 보는 거예요. 그때는 27,000원 아예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분봉도 하나 해요. 자, 앞에서 상승이 크게 나온 뒤에 조정이 6개월 정도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차죠. 그죠? 그럼 요번 달에 어떻게 됩니까? 한 번쯤 반등 시도가 나올 텐데, 자, 보통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40에서 60% 정도 오르거나, 그죠? 뭐 이러면은 30분봉 보셔라. 한 달 동안은. 근데 한 달 넘게 혹은 80에서 120% 오른 놈들이 한 달 넘게 조정이 되면은 일단 무조건
60분봉 보셔라. 자, 60분봉은 1개월 차 마지막 혹은 2개월 차부터 3개월 차까지는 일단 30분봉으로 보시는데 그 이상이면은 120분봉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0분봉 한번 볼게요. 60분봉이죠. 60분봉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차트가 뭡니까 이거? 의미 없는 장기 분선입니다. 그죠? 딱 봐도 장기 분선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 차잖아요. 그죠? 120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전체적으로 뭐죠? 쭉 곱으면 560분 선에서 맞은 걸로 나오죠? 그죠? 460분 선이 대략 한 요 정도. 그러면 얘는 여기 저점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지지를 받고 오른 거예요. 그리고 460분 선에서 뭐죠? 계속 받고 있죠. 자, 이걸 변곡점 패턴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최저점에서 한번 지지받은 지금 요거를 갖다가 제가 한번 선이 안 나와요. 이게 120분봉에서는 요거를 갖다가 임의적으로 한번 거보면 대략 한 요렇게 그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대략 460분 선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부근에서. 그러면 460분에서 또 지지받고 460분 선이 어떻게 됩니까? 560분 선을 제외한 모든 이평선들이 뭡니까?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불렀죠? 변곡점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장기선 변곡점 패턴. 자, 이 선이 뭡니까? 이 선의 역할, 460분 선의 역할. 기존에는 지지해주는 선으로 보였지만은 지금은 모든 이평선과 몰려있기 때문에 위로 밀어주는 선으로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혹은 근데 그 성격이 바뀌었으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겁니다. 일단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끝나는 거고 일단 빠졌다. 물론 560분 선까지 볼 수 있지만 여기 안 봅니다. 원래는 빠지면 끝났다 보고 어딥니까? 그 다음 흐름은 뭐죠? 기술적으로 장기선, 일봉의 장기선으로 진입하는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서 또 보는 겁니다. 알겠죠? 해서 지금 자리에서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았죠? 예. 자, 1월 달에 전수 검사할 때 나온 종목이에요. 아이디스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다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갈 자리에서, 가는 자리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갈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시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상 아이디스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장기선 패턴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네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